봄이 오면 마당의 풀빛은 한층 더 짙어지고 어린 싹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정원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날 줄 모르는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마당에 나가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고 허리엔 통증이 밀려오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잡초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자라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저는 같은 일을 반복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68세인 저는 그동안 정말 다양한 제초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약재도 써보고 예초기도 돌려보고 방지용 매트도 깔아봤지만 결국 어떤 것도 확실한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잡초를 이기려면 먼저 그 본질부터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잡초는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진화해온 생명체입니다. 예를 들어 64세인 정미자 이모는 매주 빠짐없이 마당의 풀을 손질해야 했지만 금세 다시 자란다고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땅속 깊숙이 뻗어있는 뿌리 줄기 때문입니다. 쇠뜨기나 개망초 같은 잡초는 지상 부분만 뽑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땅속에 몇 밀리미터라도 뿌리가 남아있다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입니다. 잡초의 씨는 땅속에서 5년에서 10년 넘게도 잠들어 있을 수 있으며 빛과 수분 온도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한꺼번에 움트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풀만 제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기르는 꽃이나 채소는 풍부한 흙과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잡초는 척박하고 그늘진 곳 사람이 자주 밟는 단단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야말로 생존에 최적화된 풀의 정예병들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잡초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근본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시도해온 다양한 제초 방법들, 그 속에는 분명한 한계와 맹점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풀을 뽑고 기계를 돌리고 값비싼 제품까지 써가며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잡초가 고개를 들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적어도 한두 가지 제초 방법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지 결과는 늘 아쉽고 결국 마음만 지치고 말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4가지 제초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며 각각의 장점과 그에 숨어있는 함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방식, 바로 손으로 잡초를 뽑는 방법입니다. 언제든 생각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무거운 일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쪼그려 앉아 풀을 뽑는 일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되고 이미 관절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노동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풀만 뽑아도 그 뿌리가 흙 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면 며칠 안 되어 다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잡초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땅을 파헤치며 뽑다 보면 오히려 땅속에 잠들어 있던 잡초 씨앗이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잡초 제거가 아니라 잡초 촉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제초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넓은 면적의 잡초를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 위로 드러난 줄기나 잎만 잘라내는데 그칠 뿐 흙 아래에 깊게 박혀있는 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기엔 잠깐 깨끗해졌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잡초가 무섭게 자라나며 결국 또다시 기계를 들고 마당을 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단연 강력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범위의 잡초를 말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며 우리 몸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초제가 흙이나 빗물에 섞여 잔류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양 생태계나 식물 뿌리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편리함이 과연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잡초 방지용 방수포나 방초 시트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깔아두면 일정 기간 동안 잡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비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기 설치 비용이 적지 않고 넓은 면적에 시트를 설치하려면 시간과 노동도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시트 사이의 틈새나 연결 부위 또는 바람에 실려온 흙이 시트 위에 쌓이게 되면 그 위에서 또다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시트 자체가 자외선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갈라지고 부식되며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변합니다. 결국 관리하지 않으면 시트 역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모든 방법들에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간과 체력 비용,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지 반복적인 수고가 아닌 진짜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해결을 말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중 제게 결정적인 전환점을 준 건 70세가 된 제 친구 이정순 할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 다만 몸에 해롭지 않고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톡 하고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한 가지 방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천연 제초액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필요한 재료들도 우리 집 안이나 마당 어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준비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는 식초 100ml인데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동네 천원샵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곡물 식초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식탁에 늘 놓여있는 일반 소금 한 숟가락이면 되고, 셋째는 수돗물 500ml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무기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마트나 문구점의 원예용품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준비는 끝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분무기에 식초와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들어 섞어주면 됩니다. 단지 이 과정으로 완성되며 요리보다도 훨씬 쉽고 빠릅니다. 특별한 도구나
힘든 절차 없이 단 몇 분 만에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건 이렇게 만든 제초 스프레이 한 병으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번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은 겨우 몇십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 간단한 재료들로 잡초가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단 한 번 사용해본 후에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는 효과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킨 건 이 제초액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반려동물 그리고 마당 주변의 자연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오랜 시간 쌓아왔던 잡초에 대해 처음으로 이제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단순한 조합이야말로 자연과 지혜가 만든 최고의 선택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저런 간단한 재료로 잡초가 죽는다고 설마요? 라고요. 그 의심 당연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초와 소금이 어떻게 잡초를 말려 죽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 후 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지혜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곡물 식초의 주성분은 바로 초산이라는 산성 성분입니다. 이 초산은 식물의 세포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구조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무너지면 식물은 체내의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속하게 수분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며칠 내에 잎이 시들고 줄기까지 마르며 완전히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성의 연구 결과에서도 초산 농도가 5에서 10%일 경우 갓 싹튼 어린 잡초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 농도를 60%까지 높였을 때에는 자란 잡초의 85% 이상, 많게는 100%까지 단 몇 시간 안에 말라 죽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 하나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식물의 뿌리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흙 위에 소금을 뿌리면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은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수분 부족으로 인해 시들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땅속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초와 소금을 함께 사용할 때 생기는 상호작용입니다. 식초는 빠르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어서 눈앞에 난 잡초를 신속하게 시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소금은 뿌리 깊숙이 스며들며 장기적으로 다시 싹트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식초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금은 앞으로 반복될 문제를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단기와 장기를 모두 잡는 이중 방어 전략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재료지만 그 안에는 식물의 생리학과 환경의 원리를 꿰뚫은 매우 정교하고도 효과적인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잡초 제거가 단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였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땅을 망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의 현상입니다. 소금은 한번 땅속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 흙에 남아 축적되며 점차 그 토양 자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땅속의 염분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잡초는 물론이고 우리가 정성껏 키우는 꽃 채소 잔디,
심지어 나무 뿌리까지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잡초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사용한 스프레이가 자칫하면 마당 전체의 생태를 해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연 제초 스프레이는 반드시 사용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꽃을 심을 예정이 없고 식물을 기르지 않을 공간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콘크리트 틈 현관 바닥 타일 사이 아스팔트 갈라진 틈 자갈을 깔아놓은 곳 주차장, 그리고 집 외벽 주변 등은 비교적 안전한 사용처입니다. 반면 마당 한쪽에 가꿔둔 꽃밭 주방, 옆업 텃밭, 잔디밭, 나무의 뿌리 주변 등에는 절대 사용하셔선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 뿌리게 되면 그 땅에 뿌리 내린 소중한 식물들이 시들고 죽을 수 있고, 그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오염된 흙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원예 전문가들 역시 이 점을 매우 강조하며 이 스프레이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에 사용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한 장소에만 뿌릴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 해도 그 효과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이해, 그리고 계획적인 사용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뿌리기보다는 미리 장소를 정하고 주변 식물들과의 거리도 살핀 뒤에 조심스럽게 분사하는 것이 현명한 사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초 스프레이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식초와 소금을 활용한 제초 스프레이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운 만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올바르게 뿌리면 멋지게 성공하지만 사용 타이밍이나 장소양을 잘못 맞추면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싶은 아쉬움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수를 줄이고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의 힘을 빌린 자연 스프레이라고 해도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패를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뿌리는 시점입니다. 이 천연 제초 스프레이는 흐리고 습한 날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맑은 날, 아침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햇볕과 자외선의 열을 받아 더욱 강력한 제초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뿌려두면 낮 동안 뜨거운 햇살이 그 효과를 배가시켜 잡초가 더욱 빠르게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 뿌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사용량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잡초 잎 전체에 골고루 충분히 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표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잘 닿도록 신중히 뿌려야 합니다. 식물은 주로 잎의 뒷면으로 액체를 흡수하기 때문에 뿌릴 때는 줄기까지 포괄하여 액체가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없는 날에 작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분사한 액체가 예기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민감한 식물이나 키우는 채소에까지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소중히 기르던 화초나 먹거리까지 손상될 수 있기에 반드시 바람이 잠잠한 날에 시도해야 합니다. 이 사용법을 충실히 따른 결과에 대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친구 박미숙 씨 66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쨍쨍한 아침에 온 정성을 다해 스프레이를 뿌려봤더니 이틀 만에 잡초가 완전히 시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새싹이 전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방법만 잘 지키면 결과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자연을 활용한 방법이라 해도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사용법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데에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소개한 천연제초 스프레이의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방법과 애초에 잡초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인 지혜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작은 한 방울로 큰 차이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바로 식초와 소금으로 만든 스프레이에 주방용 중성세제를 아주 소량 딱 한 방울만 추가해보는 것입니다. 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액체가 잎이 표면에 더 잘 달라붙도록 돕습니다. 보통은 물이 흘러내리기 쉬운 잎도 이 한 방울 덕분에 스프레이가 훨씬 오래 머물게 되어 식초의 산 성분이 잎의 세포를 깊숙이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미숙 할머니는 세제를 넣기 전엔 그냥 물 같았는데 넣고 뿌리니 잡초가 제대로 숨을 못 쉬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세포막을 무너뜨리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에 신뢰할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고집 센 잡초들을 상대로 쓸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잎이 길고 줄기가 단단한 잡초, 특히 뿌리가 깊은 종류는 그냥 뿌리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발로 살짝 밟아주거나 잎이나 줄기에 얕게 상처를 내보세요. 상처난 부분으로 스프레이 성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며 뿌리 깊숙이까지 퍼져나가 제초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이런 강한 잡초는 한 번만으로는 잘 죽지 않기 때문에 2-3일 간격으로 반복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애초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땅을 식물로 덮는 전략입니다. 잡초가 자랄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 돌담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주색 타임 혹은 봄철 산책길을 물들이는 분홍빛 잔디꽃 같은 지피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햇빛을 가려서 잡초 씨앗이 발아할 조건을 없애주는 동시에 땅의 수분도 잘 유지시켜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는 우드칩 멀칭입니다. 나무 껍질이나 잘게 자른 우드칩을 흙 위에 두툼하게 덮어주는 것인데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잡초의 새싹이 빛을 받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이나 작은 텃밭을 가꿀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아주 작은 면적이라면 뜨거운 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갓 끓인 물을 잡초 위에 조심스럽게 부으면 세포가 즉각적으로 파괴되어 빠르게 말라 죽습니다. 이 방법은 약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뛰어노는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제초 스프레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거기에 장기적인 환경관리까지 더해진다면 잡초 없는 편안한 마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몸도 크게 고생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니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초 스프레이는 어디까지나 식물을 키울 계획이 없는 공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텃밭이나 꽃밭 혹은 씨앗을 뿌릴 예정인 땅에 잘못 사용했다가는
원하는 식물까지 죽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법과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신중하게 쓰면 이 스프레이는 더없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주말이면 정원에 앉아 손으로 풀을 뽑던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허리를 삐끗해가며 아무리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잡초에 지쳐있던 그때는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느덧 68이 된 저는 이제 정원에 나설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잡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덕분에 생긴 여유로운 시간은 손주와 웃으며 놀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원을 바라보며 보내는 고즈넉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느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쉼터가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과거의 저처럼 잡초와의 끝없는 싸움에 지쳐 있다면 이번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신만의 말로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일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한층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